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오늘은 거기 255페이지 문제 15번 여기부터 우리가 나갈 차례죠. 자, 참 날씨 덥죠. 너무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뭐요, 며칠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기간이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71일이 남았습니다. 70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70일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우리가 최선을 또 다해보자고요. 그러면 255페이지 문제 15번 전세권 등기입니다. 자, 문제 15번 전세권 등기와 관련돼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 문제가 뭐예요? 26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죠. 나름대로 뭐 참 기본 원리만 알았다면 참 쉬웠죠. 그러면 뭐 이 정도 수준 정도가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 봅시다. 자, 1번은 뭡니까? 1번은 어디를 키워드로 잡아요? 바로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키워드 잡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이 붙었죠.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 이해 권리의 등기. 그러면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X가 됩니다. 자, 2번이죠. 자, 2번은 등기한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세권에 있어서는 뭘 요소로 하죠? 대표적으로 전세금을 요소로 해요. 전세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이죠. 돈은 소송의 씨앗으로서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을 우리가 보죠. 3번에 대해서. 3번은 등기한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반드시 기간이라는 걸 잡아야죠. 그러면 우리 존속기간과 관련돼서는 당사자한테 맡겨두라고 그랬죠. 기간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록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기간은 그러면 X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건물의 특정 일부 아닌 공유. 여기에서 4번 지문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 누누이하겠죠. 영위권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임차권,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는 없다? 지분은 없어요. 그러면 이 4번 지문에 대해서 보일 거는 대표적으로 지분과, 그럼 대표적으로 지분과 뭐예요? 바로 지분, 전세권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우리 영위권에는 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자, 5번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은 부동산 자체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영위권은 우리 영위권, 대표적으로 전세권은 영위물권으로서 대표적으로 일물일권주의 A로서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즉 권리의 일부, 즉 지분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죠.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자면 부동산 일부 전세권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26회 기출문제로서 아주 쉬웠던 겁니다. 나름대로 원리만 기억해두면 그냥 무턱대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 따져가고 따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뭐예요? 여러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문제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은 바로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신탁 등기다. 그러면 신탁 등기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걸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A가 B한테 한 방을 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신탁 등기라는 거. 자, 그러면 하살 방향이 뭡니까? 하살 방향이 같다고 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살이 두 개다. 그래서 동시에 신청이 되고, 자, 하살 방향이 같으니까 사건은 하나로 취급돼요.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가 되고, 그러면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함으로써 전리품은 B가 다 맞죠.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뭐가 돼요? 바로 대표적으로 수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서 대표적으로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돼서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신탁 등기는 이걸 포맷으로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틀린 것은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사건이 두 개라도 사건이 한 개죠. 사건이 뭡니까? 한 개라서 동일한 신탁은 동일한 부동산이죠. 그러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 신청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바로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 재산이 이미 소개돼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되니까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맞겠네요. 자,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를 우리 신탁 등기는 대표적으로 신탁과 관련돼서는 주된 계약이야. 그럼 계약으로서 거민의 대상이 되고 농지 취득 자익 증명의 대상이 되고 주니까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흠부기 등기에 의하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신탁 등기는 주된 계약으로서 대표적으로 주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X다. 4번의 신탁 가등기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신탁도 가등기 할 수 있죠. 5번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일건. 그러면 일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된다. 그러면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17번은 뭡니까? 대표적인 말소 등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정강석가처럼 튀어나와야죠.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있구나.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구나.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요건은 바로 전부 불일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전부 불일치와 관련돼서 그러면 말소 등기 종류는 당사자 신청, 그래서 신청 말소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청 말소가 있고요. 등기관이 이제 직권 말소가 있고 관공서 촉탁 말소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촉탁 말소가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가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고요. 자,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말소 등기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겠죠.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자, 건저당 설정 등기 후입니다. 건저당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그러면 제3취득자와 건저당 설정자가 공동으로 그 건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저당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이때는 대표적으로 자, 등기 건저당 설정자와 건저당 건자가 말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도 즉 현재 소유 명인도 자, 건저당 건자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빠질 거는 뭐예요? 건저당 설정자 여기가 틀렸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256페이지입니다.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도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이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권리적 측면으로서 이해관계는 개입될 때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는 승낙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4번에 건저당이 이전된 후 건저당권 양수인은 소유자인 건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봐요. 4번에 대해서는 처리해 줄 게 있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건저당을 설정해놨다. 건저당 설정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이 건저당 건자가 되고 이 사람은 건저당 설정자가 되겠죠.
근데 건저당이 이전된 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건저당이 이전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건저당 양수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건저당 건자면서 건저당 양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 사람이 그러면 권리자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B한테 요구하는 거다. 요하면 C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미 B가 C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저당 양수인과 건저당 설정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겠죠. 그러면 소유자인 자 건저당권 양수인은 소유자인 건저당 설정자와 건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건저당 말소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건저당 양수인은 소유자인 여기죠. 그러면 소유자인 건저당 양수인과 소유자인 건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죠? 자, 5번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명의 성락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성락을 툭 치면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성락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저당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가 수인이래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자, 우리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라도 채권책은 항상 단일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요. 자, 3번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입변제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입변제에 대해서도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은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동그라미 쳐놔요. 피담보 채권이 양도됐대요. 양도될 때 채권 양도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라면 이때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때는 채무 계약 인수가 됩니다. 계약 양도가 되겠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채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건저당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전에는 채권 양도의 건저당 이전 등기가 아니라 확정되기 전에는 대표적으로 계약 양도로서 건저당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라면 그때는 뭡니까? 바로 이때는 계약 양도가 되고요. 피담보 채권 확정 후라면 그때는 채권 양도로서 건저당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전이니까 채권 양도로 건저당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몇 번이 정답이 되죠?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건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했대요. 그러면 건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저당 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승낙을 요하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도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레벨로 본다면 상으로 되겠죠. 우리가 26회 기출문제로서 레벨이 상당히 상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을 보죠. 자, 1번의 등기원인은 등기는 실제와 다르게 정의를 매매한 등기한 경우 그럼 대표적으로 은닉행위죠. 그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이거 맞네요.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는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도 그 등기와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겠죠. 자, 2번, 3번과 4번은 바로 대표적인 경정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3번과 4번에 대해서 일단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경정 등기란, 자,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가 돼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대표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러면 3번과 4번을 해결해보죠. 3번은 앞에 전세권을 줄쳐놓으세요. 전세권. 자, 전세권 딱 줄쳐놓고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임차권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 불일치로 경정 등기를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정 등기는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겠죠. 한 번이 그러면 X다. 4번은 권리자는 갑 동그라미. 자,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을 동그라미. 갑하고 을은 같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동일성 1배로서 경정 등기를 시정할 수 없다.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에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에 관해서 다수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결론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은 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고 있다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5번은 건물이라는 중심키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대표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성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문제 20번으로 우리가 이제 빠져보자. 자, 문제 푹 빠져서는 돼요. 문제 3매경에 빠져야 됩니다. 자, 20번은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네요. 그러면 하나씩 또 따져보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1번의 상속. 상속은 어때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야. 일단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취득, 계약이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님으로써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오케이, 맞네요. 자, 2번은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란 그러면 일부가 자, 일부는 일부를 특채하죠. 소유권 줄쳐놔봐요. 소유권은 권리야.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그러면 지분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자고요.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네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할 것 바로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맞네요. 자, 3번 질문 보죠. 자, 소유권이 대지권으로서 등기된 잘라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됐대. 그러면 구분 건물의 그러면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됐대. 그러면 혼인신고 했죠. 그러면 구분 건물에 대해서 건물 동그라미, 건물만 소유권 줄쳐놔봐요. 그러면 대지권이 소유권이래.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뭐다?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죠.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확정 판결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전하고 이행 판결을 잡아야 돼. 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강제 집행력이 발생함으로써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그 판결의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의 성산 권리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결에 한 등기는 원칙, 징전성이 확보되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A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5번의 성산 의무자야 권리자예요. 성산 권리자죠. 성산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뭐다 특별한 뭐다 등기필 정보의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산 권리자가 그러면 끝에 없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네요. 자, 문제 21번. 우리 문제집 258페이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르고 닳도록 하라는 것은 가등기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가등기는 출제가 안 된 게 없죠.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요. 자,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의 잘라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냐?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해.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함으로써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러면 보전하고 가등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다,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가등기 후 소유권의 제3자에 대해 취득될 때 이것도 너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등기가 소유권이라면 번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야. 그러면 제3취득자는 될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의 권리라면 번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소유권이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정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담보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하는 그 본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권보 가등기를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 29조 2와 관련돼서 등기한이 함부로 말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 이거네요. 자, 소유권이 이전됐대. 그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이 등기 의무자는 누가 가등기할 때 소유자가 되네. 소유자. 그러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제3취득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과 다른 데서 다시 한번 해봐요. 가등기 후 소유권이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그러면 제3취득자는 가등기 명인이 될 수 있죠.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자가 하겠다라는데 그러면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도 맞는 이야기죠. 5번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에 따라서 따라야 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이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에 구할 수는 없다. 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판결이에요. 판결이니까 그 판결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받아 이 말은 판결을 받아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년 출제되고요. 그러면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고요.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대해서는 뭐예요? 맞고요. 5번에 대해서는 맞았죠. 그러면 문제 21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입니다. 자, 문제 22번 무슨 등기가 나오죠?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왜 출발해? 모든 등기의 스타트는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한다.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거든.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됨으로써 이거는 대표적으로 또 26회 기출 문제가 되겠죠. 틀린 것은.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문제를 풀 때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A적으로 국가라든지 포괄 승계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A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상 최초의 명인, 요거 우리 머릿속에 원리 원칙을 기억해 두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그러면 22번에 틀린 것은, 그러면 요 틀린 것은 그러면 1번의 키워드 무주 건물이야.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국가 여기 나왔죠.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 바로 1번이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은 X다.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습니다. 1번이 X다. 자, 일부 집은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할 수 없죠. 각하돼야 된다. 몇 도로 각하해? 1호는 가나니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호로 각하하게 되죠. 3번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 당의 토지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원칙이 확인 판결이고 A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확인 판결. 그러면 확인 판결로서 무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하게 되죠. 3번은 맞다. 4번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는 동시 신청할 수 있고 일괄 신청할 수 있고 대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번의 4번 지문은 약방의 간처예요. 집합 건물에 나왔다가 보전 등기에 나왔다가 그래서 4번은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5번은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러면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어. 그러면 미등기 주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달아줘요. 그러면 5번에 직권을 찾아서 이행을 떠야죠. 그래서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한 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대표적으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참 좋죠, 문제 자체가. 자,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따지라고 그랬어요. 권리 변경 등기다. 권리 변경 등기다.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사유로서 그러면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권리가 붙었어요.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되고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이거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니까 원칙이 마다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자, 23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보죠. 자, 1번의 권리 주체의 변경이나 권리 주체의 표시 변경 또는 권리 객체의 변경, 권리적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체가 변경되면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권리 주체의 변경, 권리 주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변경 앞에 권리가 붙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대. 그의 승낙서 재판의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했대. 그럼 특징은 부기등기에서 등기를 할 수 있다. 2번 맞네요. 자, 3번에 전세권 변경 등기야. 변경 동그라미 앞에 전세권이 붙었다. 전세권은 권리야.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 전세금의 감액 연장을 했다. 그러면 후준이 건전 기분이 더럽다. 기분이 더러우면 이해관계인이다. 그러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를 제공하지 않았대. 안 했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은 등기 기록상 형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 변경 등기로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가는 묻지 않는다. 그럼 맞네요. 5번의 선순위 건저당권자의 채권 자격을 감액했대. 그러면 건저당 변경 등기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결론적으로 감액했다. 그러면 감액에 대해서 억울하면 네가 선순위하지. 그렇죠. 감액에 대해서는 기분이 더러울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어. 그러면 기분이 더러워야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옳은 것은 자, 1번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의 경우는 등기 원인 정보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자, 1번은 뭐냐? 가계 개정 법률에 따른다면 자, 1번도 옳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 가족관계 등록부도 뭐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등기 원인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은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단독 신청으로서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해야 된다. X. 3번의 저당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죠. 왜? 단독으로 신청하니까 뭐 기자가 하는데 소유권 자,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저당권 소유권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어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대장 소관청의 등기필 통지 대상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돼. 저당권은 결론적으로 우리 대장이 기록되지 않아. 그러면 대장 소관청에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X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 잡아야 돼? 저당권 소유권이라면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은 X다. 4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등기는 첨부된 서면에서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확실히 입증될 때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4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4번도 틀렸다. 자, 5번은 저당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의
청약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답은 두 개가 되네요. 1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번의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5번,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도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4번은 1번과 5번이고 259페이지 맨 하단에 1번 요거 고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개정법률에 의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본, 등록부도 부동산 표시가 없다므로 부동산 표시가 없더라도 우리 당사자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1번을 좀 수정하시고 문제 24번의 정답은 1번하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놔요. 문제 24번의 정답은 1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 말소 등기입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말소 등기는 조금 전에도 나왔죠. 1번 바로 들어가 보죠. 등기가 실제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려 목적으로 한 경기 말소 등기 개념이네. 이번에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에 한 등기 판결서는 성소한 자체 주죠. 그러면 2번도 맞다. 자, 3번에 전세권자가 소재불명,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러면 공시채과 채권 판결을 받아서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재불명, 공시채고, 채권 판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세 저당권에도 하나가 있죠. 그럼 3번은 맞다. 4번에 저당권이 목적이 된 소유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왜냐하면 소유권이 말소되면 저당권자가 우리 이해관계인이거든.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겠죠. 맞네요. 자, 5번에 농지 전세권 돼야 안 되죠.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 간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바로 직권 말소예요. 농지 전세권은 안 됨으로써 29조 2호로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당연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자, 문제 26번입니다. 등기하지 소정할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1번에 그러면 직권 말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29조 1호, 29조 2호와 관련된 거겠죠. 자, 그러면 1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해진 경우라도 당사자의 등기서 읽고 그 등기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함부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2번은 관할 위반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되든 부합되지 않은 언제나 당연 직권 말소가 되겠죠. 26번의 2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의 소유자가 들인으로서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지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2조가 됐대. 그러면 2조 됐다면 1호 사유도 아니고 2호 사유도 아니야. 그러면 2조 소유와 관련돼서는 29조 9호죠. 그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4번에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그러면 1호 사유도 아니고 2호 사유도 아니야. 그 등기 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에 일치할 때 함부로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네. 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요. 대표적인 무슨 행위가 되죠? 언익행위가 되죠. 언익행위는 단속 규정으로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2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27번을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죠. 박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니은, 디귿과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읍이 있네요.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어때서 말소한 걸 어떻게 말소를 하겠어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겠죠. 자, 니은에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대. 그러면 사실적 측면으로서 말소 등기한다. 틀렸죠. 멸실 등기한다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별에서 이것은 맞네요. 자, 등기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니죠. 말소 등기는 전부거든. 그러면 아니다. 그랬으니까 리얼은 맞네요. 한매의한 그러면 애의한 애의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직이라고 그랬어요. 행직. 그래서 직권 말소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네. 그러면 몇 개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문제 27번의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28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8번 계속 말소 등기가 나오고 있네요.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말소 등기 대상이 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2번에 말소함에 따라 등기 기록상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의 승낙서 판결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죠. 맞네요. 자, 3번에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고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말소 신청을 하다면 각하사유에 해당되죠. 각하사유에 해당돼. 29조 9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네요. 4번에 신청해야 한 말소는 주등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신청해야 한 말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전부죠. 그래서 주등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5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을 말소한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승낙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자,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그때는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에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이 있어. 전세권자가 형방불명이 됐을 때 그때는 공시채구와 채권 판결을 받아 그때는 예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29번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 신청 29번이네요. 29번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 그러면 문제 29번입니다. 자, 29번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해관계에 가가 되려면 뭐다? 양립이 일단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양립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불이익, 기분 더러워야 돼. 자, 순위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경우 순위 2번에 설정된 전세권자. 그러면 1번 전세권자가 소멸하면 2번 전세권자는 이익을 받죠. 그럼 불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이해관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 기분이 좋죠. 그러면 문제 29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말소 등기에서 기분 이해관계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29번의 정답은 1번, 나머지는 한번 따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30번과 관련돼서는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